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사 반장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요번 주도 그냥 아주 깜놀하시면서 지금 한 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글쎄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도권에서만 이제 30년 가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참 많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곱게 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전 거의 IMF 때 들어와서 여러분 IMF 때 주식시장에 뭐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태반이 아마 없으셨을 텐데요. IMF 때 어땠는지 아세요? 시작과 동시에 장이 5분 뒤에 올스톱이 돼요. 뻑하면. 왠지 아십니까? 예. 모든 종목이 거의 하한가에 들어가면요.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빠져도 5분 있다가 시장이 스톱이 걸립니다. 그게 밥 먹듯 일어났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보고 막 그래서 커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저한테 지금까지 오는 큰 미천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고 시장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왜냐면 지금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거의 주식을 노름판 같이들 생각들 하게 됐어요. 게임같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을 자초한 케이스가 많지 않겠냐. 전 좀 그런 부분도 컸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또 저같이 경험, 제도권에서 많이 한 사람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여러분들 잡아줘야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임무일 수도 있고 저의 책무일 수도 있고요. 그죠? 하여튼 뭐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젊은 친구들 또 이러니까 또 라떼 뭐 아저씨 꼰대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런 거 아니고요. 예, 또 그분들은 또 패기를 가지고 또 그만큼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험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땐 또 끌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제가 끌 부분 또 끌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저번 주에 첫 강의를 나갔었는데요. 제가 다음 주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산에서 찾아뵙습니다.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또 그쪽 분들 안 그래도 지금 많이 언제 오냐고 목 빼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달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뭐 수사반장도 되고 매일매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일 편하게 요즘 많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내용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죠? 그래요. 첫 번째 출발 빨리 하겠는데요. 오늘 과연 첫 번째 종목은 뭐부터 출발하냐? 궁금증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 하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식이죠. 옛날에는 첨보가 참 유명하지 않았던 주식이에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첨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19년인가 20년인가요? 그때 타 방송에서 그 방송에서 할 때 그때 첨보가 사람들이 거의 알지도 못할 때예요. 그때 첨보에 대해서 제가 탐방 갔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첨보 만보라는 얘기하면서 막 이게 이래서 진짜 끝내주는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진짜 아주 무섭게 올랐어요. 첨보에 대해서는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억이 방송에서 참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 당시엔 제가 설명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뭐 하는 회사예요? 특히나 2차전지 뭐 합니까? 전해질, 그리고 전해액에 대한 첨가제, 이 두 개를 주로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옛날에는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워낙은 LCD 식가격 첨가제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워낙은 이걸로 맨 처음에는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해질 전액 첨가제 여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코로나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첨보가 진짜 만보 억보가 된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좀 보실 게 LCD 이 식가격 첨가제 이쪽 부분이 이 회사로 따지면 이 회사 매출에 이게 한 35% 정도가 돼요. 아직도. 첨보하면은 무조건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부분은 지금 한 약 55% 정도 요 정도 되고요. 이게 한 35%? 55대 35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작은 비중입니까? 절대 작은 비중 아닙니다. 이거 꽤 큰 거죠. 근데 거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거의 이거를 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 2차 전지 쪽이 좋을 때는 얘가 진짜 거의 다 나올라 그랬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재밌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참 좋은 회사입니다, 워낙에. 이게 업력도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왜 기술력이 좋다 그러냐면 이 회사의 워낙 이 역사에서 이거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회사 이 LCD 식가격 첨가제라 그랬잖아요. 워낙 이쪽을 꽉 잡는 회사가 있어요. 전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KTX 타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이렇게 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서울역 길 건너 쪽에 이렇게 요즘은 이제 막 LCD로 막 해가지고 막 광고판들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이 쓴 건물 위에 5개 광고판이라고 있잖아요. 큰 거. 거기 보면은 항상 이렇게 광고 나오던 회사가 있어요. 그 서울역 바로 길 건너 쪽에. 바스프라는 회사가 딱 있어요. 이 바스프가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최고로 큰 화학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회사죠, 바스프. 그래서 그때도 저 보면서 야, 바스프가 우리나라에 저렇게 광고를 해? 되게 희한했어요. 왜냐면 바스프는 개인 소비자들을 별로 상대할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업자들, 이렇게 뭐 공장들 이런 애들 상대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쟤네가 굳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일반인들한테 뭐 기업 광고하나? 그때 기업 광고 치고는 너무 막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바스프 써놨어, 영어로. 왜 저렇게 하지? 하여튼 되게 희한했어요. 근데 이 세계적인 바스프의 이 LCD 식가격이요, 거의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독점식으로. 첨보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처음에 평가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엔 그 공정자유라 해가지고요,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워낙은 바스프가 LCD 식가격은 거의 다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가격을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원가 절감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5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바스프가 독점하던 거를 거의 다 얘네가 다 독점으로 바꿔버립니다. 세계적인 그런 화학회사가 독점하던 그 분야를 공정 효율화를 해가지고 비용을 다운시켜가지고 거의 5분의 1 가격을 만들어서 바스프를 완전히 제껴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첨보의 기술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해주냐? 바로 첨보가 전해질이라든가 첨가제 여기에서 그렇게 2차 전지 때 물론 뭐 업황이 중요했긴 했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배경이 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가 그대로 나타나요. 왜냐? 주가가 워낙 첨보가 쭉 무명이었다가 그때 제가 첨보만보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쫙 오르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2022년도 초까지 이렇게 막 날아가요. 근데 이때 실적이 어떻게 됐냐면요, 매출액이 약 3,300억이 나와요. 그래. 영업이익이 약 56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네 아까 제가 2차 전지 쪽이 그 전에 얘네가 한 55% 된다 그랬죠. 이때 얘네가 2차 전지가 약 7에서 80%까지 갑니다. 전체 매출에서. 엄청나게 장사를 잘해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주가가 쫙 떨어졌죠. 작년이었죠, 작년에 얘네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때 3,300억에 560억이었죠. 작년에 매출이 1,500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230억 적자 전환합니다. 벌써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답 나오죠. 아니 3,300억이 반토막도 더 나요. 그리고 560억 영업이익 나던 애가 230억 영업 적자가 돼요. 그럼 주가가 여러분 이렇게 안 떨어지고 배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첨보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너무 당연한 소리죠. 이제 제가 지금 쇼츠 찍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나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2차 전지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2차 전지 상황이 나올 거를 너무 안 믿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글쎄 제가 워낙 안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이 참 전혀 안 먹혔던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해도 여러분들은 워낙 유명한 그때 2차 전지 스타분 있잖아요, 스타분들. 그런 분들 비방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 있는 팩트로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2차 전지들 유튜브 이런 데서 방송에서 했던 분들 중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지금 이 작살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못 봤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 생각이라고 다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틀려요. 근데 적어도 2차 전지가 그렇게 될 때 막 서로 여러분들한테 막 침튀기면서 난리도 아니게 버거지를 쳤으면 적어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하다못해 진정한 사과의 말이라도 몇 번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딴 말일 수도 있는데 전 이런 거 너무 싫더라고요. 우리 맨날 일본 욕하잖아요. 진정한 사과를 안 한다며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본인이야? 아니 일본한테 우리들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사과를 안 합니까? 투자자들한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실적이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10년에 걸쳐서예요? 딱 지금 2년 만에 이 실적 내보냈잖아. 그럼 2차 전지 환경이 이렇게 바뀔 줄 몰라? 2년 만에?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공부도 안 돼 있으면서 왜 그렇게 자신 있게들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화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차 전지들 말하는 분들 보면은 이젠 얘기도 안 하죠. 그냥 속된 말로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아유 안 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상담도 안 하죠. 어쨌거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차피 2차 전지하고 주가는 이건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2차 전지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은 이제 제가 여러 번 그랬죠. 면할 거라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이런 상황은 이제 면하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전 지금도 그거에 대한 생각은 바뀌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2차 전지 자체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게 있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 회사의 비전이 전혀 없냐?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결국 새만금에서 뭐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는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이걸 보는 분들은 새만금만 계속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2차 전지 쪽 이런 쪽들을 키우기 위해서 새만금의 2차 전지 그런 것 단지 조성한 거 아시죠? 얘네도 이 새만금 쪽에다가 공장 단지 조성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거의 물량들이 일부 물량만 나오고 있죠. 당초에 굉장히 크게 될 줄 알았는데 새만금에서 쉽게 말하면 얘네는 여기에서 성장 포인트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첨보는. 근데 이 성장 포인트가 막혀버린 거야. 왜 얘네 주가가 어렵냐? 성장 포인트가 막혀버렸으니까. 만약에 새만금 쪽이 잘 터졌다. 그럼 얘네는 턴을 돌렸을 겁니다. 근데 턴이 전혀 안 돌리는 이유는 회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주식에서 성장의 포인트를 딱 잡아요. 근데 그게 먹히면 주가는 쭉 하고 날라요. 근데 그게 안 먹히면 어떻게 돼? 주가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아주 간단합니다. 새만금 쪽에다 이거의 포인트를 찾으려고 밀어넣기 때문에 새만금 쪽에서 이 공장이라든지 가동률이 증설되는 게 어떻게 진짜 빨리빨리 흘러가느냐. 뭐 내년에 흘러간지 후년에 흘러간지 예를 들어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얘네 주가는 돌립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는 많이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첨보 갖고 계신 분들 뭐 과연 저도 뭐 이 새만금 쪽에서 어떻게 지금 이게 풀어갈지 저도 뭐 오너도 아니니까 뭐 알 수도 없고. 예.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띄게 하나씩 뭐가 나온다. 그러면 첨보는 적어도 이런 주가는 이제 탈피하는 모습들을 나타낼 거라고 보입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움직여도 되는데 왜 굳이 첨보를 지금 관심 가지실까라는 관심 안 가져도 되지 않겠냐 지금은. 굳이 여러분들이 먼저 뭐 가가지고 뭐 거기 오너하고 뭐 친척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잖아.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서 봐도 얼마든지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너무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차트 보고 뭐하고 뭐 하다 물 타다 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첨보 갖고 계신 분들 질문 들어왔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은 미련을 버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백스코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과연 뭘까요? 이것도 질문 은근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한번 해야지 하다가 오늘 합니다.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게임 회사죠. 회사가 창업한 게 2013년에 창업을 했죠. 이 회사 대표가 그 김영태 대표가 NC에서 유명한 아트 디렉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트 디렉터를 하다가 독립을 해서 나와가지고 2013년도에 차린 게 바로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벌써 역사가 한 12년 됐어요. 한띠 돌았어요. 어유 오래됐죠. 맨 처음에는 게임 회사들이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뿅 하고 뭘 잘 만들지 못해요. 맨 처음에는 해가지고 이거 사람들 모으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거 뭐 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처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작품이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회사를 만들어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리는 게임이 나오죠.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그거부터 시프트업이란 존재를 사람들이 좀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기반을 이 회사가 그래도 좀 마련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게임사들 있잖아요. 나온 지 2, 3년, 3, 4년 안에 조금이라도 히트 못 시키죠. 그럼 그 회사 거의 못 배겨요. 문 닫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금력이 풍부한 애들이 없어요. 거의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그래서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2016년에 데스티니 차일드 그 모바일 게임이 그래도 시장에 좀 먹히면서 얘 때문에 이 회사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든지 회사들은 빅히트작이 나와야 됩니다. NC는 뭐예요? 리니지.
크래프톤은 뭐예요? 배틀그라운드. 그 회사들 한번 이거 먹여 이런 회사가 나와야지 그 회사가 진짜 진정으로 커져요. 그 많은 게임 회사들 중에. 이 회사가 바로 22년도에 그런 게임을 맞이하죠. 저는 뭐 게임을 워낙 안 해서 저 게임 진짜 젬병이에요. 그래서 저 게임을 진짜 모르는데 뭐 게임하는 분들은 다 웬만한 분들은 알더라고요. 얘네 바로 글로벌 히트작이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모바일하고 PC 버전으로 다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엄청났던 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외국에서 특히 많이 먹혔어요. 얘네가 한 달 만에 얼마나 많이 먹혔냐면 1억 불을 올립니다. 매출을. 1억 불이면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1,400억? 여러분 한 달 만에 게임 매출이 특히나 작은 애가 1,400억이라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승리의 여신 이 니케 이거 다음에 이걸 받쳐주는 게 뭐야? 콘솔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이 게임기 같은 거 하는 거.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 흥행을 또 하죠. 지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대략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니케가 한 70 정도 매출이고요. 이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애가 한 30 정도 매출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7대 3의 매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회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 니케 같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 게임들 잘 모르시니까 아마 저만큼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할 텐데 수집형 RPG 게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수집형 RPG가 뭐냐면요. 빵빵빵 서든 어택 빵빵빵 총 쏘는 게임. 예. 3인칭 슈팅 게임. 얘가 바로 수집형 RPG 3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네는 다양한 캐릭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그 수집하잖아요. 그걸 막 키우잖아요. 그게 RPG잖아요. 막 수집해가지고 육성해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 게임 방식은 여러분들 이 승리의 여신 니케가 최대 5명까지가 구성이 돼가지고요. 이 5명들이 외계 생명체에 냅쳐요. 걔네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스토리는 다 간단하지 무슨 게임 스토리가 복잡하면 게임 어떻게 해. 이 회사의 게임에 대해서는 이런 스타일 이 니케아가 이런 거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요. 이 회사를 옛날부터 좀 눈여겨서 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김영태 대표가 제가 아까 굉장히 유명한 아트 디렉터라 그랬잖아요. 김영태 대표 같은 경우에 경영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분의 경영 철학 자체가 소수정예예요. 소수정예에다 효율성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제일 잘하는 기업하면 저는 시프트업이 진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경영 스타일을 해내는 걸 보면 굉장히 진짜 이 말 그대로 소수정예와 이 효율을 진짜 잘 뽑아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시프트업의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아시죠? 시가총액이 거의 NC하고 버금가는 거 알죠? 3조 원입니다. 이거 완전 어마어마해. 크래프톤 일어나고 같이 노는 애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할 때 아무리 그래도 이 회사가 이 정도 시가총액까지 받을 만큼 한 회사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이러고 날라갔으면 어우 저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 회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회사 좋겠는 건 알겠어. 과연 시가총액 3조 원까지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NC하고 비슷하게 지금 3조 원이라고 그랬잖아. 얘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NC가 못 나서 내려와서 만나는 것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이 겹친 건데 NC의 여러분들 직원 수가 몇 명이냐면 NC의 직원 수가 대략 한 3,800명 된다 그래요. 근데 얘네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320명. 거의 10분의 1인데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마치 뭐 애플과 삼성전자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생각나지 않아요? 시가총액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한번 뽑아볼게요. NC 매출이 약 1조 9천에서 2조 정도를 잡거든요. 영업이익이 약 2,300억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런데 시프트업이 올해 매출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아십니까? 2,600억 정도 봅니다. 잽도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매력 있게 봐요. 이거 왜냐면 자기가 그 실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매출 때문이 아니에요. 직원 수 아니에요. 얘네 영업이익이 2,000억입니다. 여러분 2,600억 매출 올리는 이런 회사에서 2,000억이라는 건 여러분 NC가 2조 매출에 2,300억이에요. 얘네 영업이익률이 70%거든요. 여러분 영업이익률 70%면요. 여러분 먹는 장사도 되게 잘하는데도 50%를 못 넘겨요. 뻥튀기 엄청 시켜도. 근데 70%면 남는 게 이건 진짜 거짓말하다 거의 다 남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 시프트업에 대해서 와, 이 회사는 진짜 뭐냐라고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영업이익률 여러분 70%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올해 시프트업이 또 모멘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이 시프트업에 대해 얘기하면서 한 번도 중국 얘기를 안 하죠. 해외 쪽을 얘기 안 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워낙 글로벌 매출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중국 진출을 거의 안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였어요? 게임은. 중국이죠. 그래서 한한령으로 게임들 막 묶이고 판호 안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게임주들 난리였잖아요. 판호 열려있을 때만 해도 게임주들 주가 그래도 할만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어쨌거나 올 하반기부터 지금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요. 얘네 주력 게임을 가지고. 지금 얘네가 다음 달이죠. 5월이나 6월 정도에 지금
중국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요즘 이 주가 이러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니케가 좀 오래됐잖아요. 2022년이지. 아니 물론 NC 리니지보다 야 뭐 하여튼 그건 대단해. 걔네는 사골도 이제 안 남았을 거야. 하도 우려먹어서 리니지를. 하여튼 끝내주게 우려먹잖아요. 근데 얘네도 이제 몇 년이 돼가지고 니케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이제 해외 쪽에서 지금 매출에 대한 성장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려워지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시장 분위기도 있고 지금 중국에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정도에 진출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번 달 중에 아마 이 확정 일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걔네 베타 서비스 했잖아요. 중국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봐야 되고 아까 제가 30%의 매출을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어? 콘솔 게임. 걔네도 이제 요번 6월 달이죠. PC 버전이 나옵니다. 매출의 30%를 차지한 애도 이제 콘솔에서 PC 쪽으로 진출을 해. 지금 올 상반기보다는 올 하반기에는 주가가 만약에 상반기에 내려가거나 흐지부지 힘을 못 쓰더라도 하반기 되면 그 내려갔던 걸 걷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시프트업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비교했던 NC 차트입니다. 주가가 와 진짜 계속 내려왔죠. 또 하나 얘기했던 크래프톤 차트입니다. 크래프톤은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저는 그래서 시프트업이 쉽게 말할게요.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향을 저는 쫓아갈 거라고 봐요. NC소프트보다는 저는 오히려 크래프톤에 더 가까운 회사가 아니겠냐, 이 회사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질문 들어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시프트업은 좀 더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백스코로 찾아갑니다. 제가 다음 주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제가 부산을 간다고 말씀드렸죠. 엄청 중요한 얘기 해드린다고 약속했듯이 필요하신 분들 꼭 와서 재밌게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장이 죄송한데 좀 저희가 넓은 데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강의장이 좀 되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듣는 분도 있고 못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못 듣는 분들은 좀 타격이 클 겁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는 안 하거든요. 강의 오시는 분들 또 그만큼 그런 분들에 대한 수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결정적인 이야기들 있을 거니까 와서 들으실 분들은 또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 과연 뭐냐? Y랩입니다. 이거 참 질문 많이 들어왔어요. Y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만화 웹툰 회사잖아요. 2010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웹툰 회사예요. 2011년부터 얘네가 네이버 웹툰에다 올렸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다 올리는 건 상당수가 얘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웹툰 연재 시리즈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사실상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웹툰 저작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끝내주게. 주요 주주들 중에 네이버하고 CJENM이 얘네 지분의 각각 한 9점 몇 프로, 그러니까 거의 약 한 10%씩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만 봐도 이 회사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빵빵한 구조로 괜찮은 회사인지는 뭐 이 구조만 봐도 벌써 나오잖아요. 얘네들의 매출 비중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웹툰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만화 제작, 웹툰 제작이라고 할게요. 이 웹툰 제작이 얘네 매출에 한 얼마나 될까요? 웹툰 회사니까 한 80%, 90% 되려나? 약 35% 정도 됩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왜 웹툰 회사인데 왜 웹툰 제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지? 웹툰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게 얘네 매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웹툰 제작은 수익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우리 만화 볼 때 웹툰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 근데 웹툰을 거의 안 봐서 잘은 모르지만 웹툰 보시는 분들 보면 웹툰 이렇게 구독료 내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방에서 만화방에 돈 내고 해서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웹툰도 지금 구독료를 내잖아요. 그럼 그 구독료 네이버한테 수수료 띄워주고 그 다음 Y랩이 갖는 거예요. 웹툰 제작 쪽에서의 수익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 영상 제작 쪽이 이쪽, 이게 매출도 제일 크고 이쪽이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웹툰 영상 제작 쪽은요, 얘네들 안에 Y랩 플렉스라고 있습니다. Y랩 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이 영상 쪽 하는 걸 같이 해요.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가 제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것도 원작 뭐예요? 만화죠. 진짜 요즘에는 드라마가 만화가 원작 아닌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만화예요, 원작이. 근데 그런 애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스튜디오 뭐 지니니 여러 군데서 찍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찍으려면 어디 걸 갖다 써야 될 거예요. 바로 Y랩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Y랩 플렉스한테서 갖고 와야 돼요. 그 원본을.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영상 제작은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요.
근데 이게 매출을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드라마 제작 크지 않아요?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IP 당연히 비싸게 주고 뭐 영상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출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웹툰으로 영상을 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아주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특히 장점이. 요즘은 거의 다 사전 제작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시간하고 비용이 오히려 더 조금 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천천히 찍기 때문에. 쪽대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드라마들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4계절 다 들어가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4계절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는 가지. 어떻게 들어간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봄이잖아? 그럼 화면이 봄 화면이 남아요. 어쩌다 배경화면 한 번씩 뭐 겨울 화면이나 뭐 여름 화면 한번 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주에 방송할 거 고주에 다 찍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쪽대본 보고 막 난리는. 그래서 옛날에 배우들이 맨날 쪽대본 하고 막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어때요? 4계절이 아니지 막 심지어 막 2년, 3년이 다 들어가지. 여름인데 막 재작년 가을 겨울에 찍는 장면들도 나오고 막 미리 얘네들은 대본이고 뭐고 다 돼 있어요. 콘티고 뭐고 다 돼 있어요. 왜? 웹툰이 원작이기 때문에. 요번 겨울에는 어떤 화면을 찍고 요번 봄에는 어떤 화면을 찍어야지 미리미리 다 찍어놔요. 그렇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시간하고 비용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쫓기질 않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요즘 웹툰들 보시면 옛날에는 뭐 명랑 만화, 스포츠 만화, 로봇 만화, 워낙 만화가 종류가 많잖아요. 이 소리 뭐냐?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장르가 다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곳에서 나 이 장르 만들게, 이 장르에 좋은 거 뭐 있을까? 그러면 거기서 고르면 돼요. 대본 온 걸 가지고 고르는 게 아니라 웹툰에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되겠네.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영상 제작이. 근데 이렇게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스위트홈. 넷플릭스에서 성공한 거 있죠. 스위트홈. 원작 얘네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원 클라스.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OTT에서 글로벌로 성공한 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Y랩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돈이 남아야죠.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들어가는 게 만약에 100억이 들어갔다고 치면 여러분들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7억이에요. 인건비라든지 스타들 지금 뭐 1억, 2억, 3억 막 한 편에 그런 거 아시죠? 한 회당. 만약에 100억이 그거에 책정이 되면은 97억이 그렇게 해서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요. 마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게. 그래서 Y랩에 대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드라마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드라마가 재밌고 뭐 하면 이게 히트치고 그럼 얘네가 돈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얘네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이게 Y랩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Y랩은 칭찬해줄 부분이 있어요. 뭐냐? 얘네는 제가 얘기할 때 마블 이런 거 많이 비교하거든요. 왜냐면 마블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들? 마블은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세계 저런 세계들끼리 막 그 안에서 유니버스가 막 이렇게 뭐 연합해가지고 뭐 한 Y랩도요 자기네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체들 중에 자기 세계관, 그러니까 마블이나 마블 시리즈나 디즈니 같이 이렇게 자기들의 몇 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 애들은 아마 얘네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또 이게 가능한 이유 왜냐? 아까 제가 매출에서 한 부분을 약간 안 했는데요. 얘네가 교육 쪽을 해요. 그게 뭐냐면 Y랩 아카데미라고 해서 작가들을 자체 양성시키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면 스타들을 돈 많이 주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키워서 뒀어요. 그러다 히트 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얘네들이 이 세계관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Y랩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세계관을 하는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큰 작가들은 이게 하나의 IP로 형성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계속 무궁무진하게 마블같이, 마블도 여러분 몇십 년 된 거 아시죠? 디즈니는 더 오래됐고 계속 긁어먹어요. 그리고 거기 빠지면 어떻게 돼? 덕후가 돼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그 다음에 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Y랩 쪽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다른 웹툰 회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주가들 보면 막 코로나 때 날랐어요. 코로나 때 워낙에 집에 다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웹툰 같은 걸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화 산업 이쪽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Y랩도 그 끝에쯤에 상장을 한 부분의 덕도 봤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이 만화 쪽은 또 단점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너무 많은 장르들이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만화 장르 새로운 게 나와도 그냥 그러네 이러고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차별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이쪽이 발전하면서 너무 많은 장르들이 나오면서 너무 많이 이쪽들이 막 히트 쳐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거 너무 재밌어 그게 아니라 요즘 뭐 제 주변에도 만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뭐하고 비슷해요. 전에 새로운 예가 아니라 뭐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뭐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IP로 얘기한다면 IP의 한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건 얘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또 이 만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만화 웹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알게 모르게 공짜로 보는 분들 많잖아요. 버티고 있으면 공짜로 본다며요. 공짜 구독료라는 게 좀 아깝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급한 분들 아시잖아요. 막 급해서 막 봐야 되는데 아닌 분들은 버티고 좀 있으면 이거 공짜로 볼 수 있다. 이러고 버티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만화 웹툰의 속성이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에 좀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웹툰 산업은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따져도요 확장할 만큼은 했어요. 물론 웹툰 시장을 더 개척은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웹툰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 나가 있는 건 맞아요. 이 IP를 활용한 영상 제작 이런 것들도 처음에 와 신기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좀 이제 신기함이 떨어지듯이 좀 신기함이 떨어지는 지금 구간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Y랩은 이런 거에 대한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징어 게임 같은 뭐 이런 진짜 엄청난 막 글로벌 히트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Y랩 같은 경우에 주가를 쫙 이렇게 바꿔 올릴 만큼의 모멘텀은 분명히 부재한 건 사실이에요. 위에서 그럼 가망 없겠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요. 어렸을 때도 저도 뭐 형 손에 끌려가서 만화방도 다녀보고 아주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만화는요 여러분들 그 옛날부터 꾸준히 명맥을 지금까지 이 웹툰 산업을 해서 이렇게 컸어요.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게 사라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정식 산업으로 돼서 더 많이 크고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소년중앙 뭐 이런 거 만화가 선생님들 보면 문화생 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전부 다 분업화됐어요. 만화 자체 사이즈 자체가 엄청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도 커질 산업인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빨리 모멘텀을 아까도 말했지만 오징어 뭐 게임이나 이렇게 뭔가 또 훅 할 수 있는 걸 찾느냐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좀 올라올 거예요.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요 해외에 상장하는 거 아시죠? 그때 막 그런 것 때문에 걔네들 쭉 주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지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외국인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물량을 계속 늘려갑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량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나중에 반영이 되는 상승을 갖고 오는 매수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아간 거잖아. 보세요. 빠지고 있을 때 늘려갔잖아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본다면 Y랩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좀 힘든 구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한번 좀 이걸 보고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 열심히 수사반장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뭐 좋아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아는 거 탈탈 털어서라도 해야지 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도움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예전같이 못 다닐 거예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좀씩 다니도록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열심히 듣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저번 주 지금 뭐 너무 정신이 없네요. 그죠? 시장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여튼 뭐 이 또한 또 지나가리 저번 주에 했던 말 해야죠. 뭐 지나가는 거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